네, 쇼! 끝은 없는 거야. 영민한 투자도 또 8월 네. 17일에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노래 부른 이유가 시장이 너무 빠지니까 네. 좀 힘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노래를 잘했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방송하는 네. 저희도 힘들고 시청자님들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시장이 계속 내리고 있고 맞습니다. 이번 주는 그래도 좀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인 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낙폭을 좀 면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도 좀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고 코스닥 지수가 오늘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오늘 장중에 시장? 코스닥 네. 시장이 거의 3% 가까이 지금 급락을 했는데 네. 사실 오늘 시장이 조금 더 힘든 거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낙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들이 거의 오늘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좀 하고 있다라는 맞아요. 거. 오늘 장 초반에 하락 종목이 거의 1,300개 육박을 했었거든요. 코스닥 시장에서만. 코스피까지 뭐 같이 얘기를 하면 2,0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지금 국내 증시가 지난주부터 시작된 외국인들의 투매,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4천억 이상 매도를 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1,000억이 훨씬 넘게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원달러 환율 급등에서 이제 기인된 거라고 보면 원달러 환율이 지금 왜 자꾸 올라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지금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환율이 불과 일주일여 만에 무려 3%나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나치게 환율이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게 가장 문제고 그 기저에는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제 중국의 경기 둔화, 이 신흥국 통화의 약세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 환차 손을 피하기 위한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좀 보면 우리 국내 증시가 바닥을 잡았구나. 이제 하락세가 끝났구나라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달러 환율의 조정이 좀 나와야 된다. 그쵸. 그래서 오늘은 사실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을 포함해서 화학 소재 기업들의 낙폭이 상당히 좀 커졌고 이게 다른 섹터로 이제 확산이 좀 되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으로 좀 빠져들고 있다. 여전히 변동성 구간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좀 많이 오른 종목을 좀 늦은 타이밍에 매수를 하는 건 반드시 조금 유의하셔야 될 필요는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앞서 이제 제가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환율 얘기를 좀 드렸던 것처럼 개별 종목에 대한 얘기는 지금 제가 리뷰해드리는 종목 그리고 새로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을 통해서 조금 더 진단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하락이 더 마음이 아픈 게 해외 증시는 생각보다 견조해요. 그러니까요. 미국 우리 시장만 시장도 빠져요. 괜찮았고 아시아 증시도 지금 상당히 견조하거든요. 네. 유독 우리 시장만 많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시장을 딱 봤을 때 지수가 좀 많이 내리고 있고 보통 근데 제약바이오주가 빠지면 네. 이제 코스닥 지수가 같이 빠지는데 오늘 그렇죠. 코스닥 시장이 하락하는데 제약바이오주들은 대형주도 맞아요. 중소형주도 괜찮단 말이죠. 특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장중에 뭐 100만 원도 넘어가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네. 신고가를 연일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의 전망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좀 웃을 수만은 없는 게 네. 보통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비중이 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종목의 업종 대표주들이 오르면 지수가 사실 하락방은 어느 정도 좀 돼줘야 되거든요. 그죠.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반도체 종목들이 추락하는 와중에 2차전지 소재 종목이라든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그나마 시장에 이제 버팀목 역할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런 업종 대표주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나름대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제 많이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도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올라가는 종목들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오늘 특징적인 종목 중에 가장 이제 눈에 띄는 종목들이 결국은 이제 코로나19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되고 난 이후에 오히려 이 백신과 관련된 역할론이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국산 코로나19 백신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조금 더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제 상당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임상 실험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오히려 미국의 모더나의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니까 우리 국내 치료제라든지 백신 관련된 기업들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 대체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네. 흐름이 그나마 지금 추락하고 있는 시장에서 나름대로 조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의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산 코로나 치료제 백신 관련주들도 좀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백신 신청을 드디어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백신 관련주가 수혜를 입고 있는 만큼 관련해서 리뷰 한 종목 들어가 볼게요. 7월 2일에 언급해 주셨던 서린바이오 오늘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이 서린바이오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의 진짜 수혜주는 서린바이오였다. 삼바가 아니라.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황제주로 등극을 했잖아요. mRNA 백신 이제 위탁 생산과 관련된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100만 원을 뚫었고요. 그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수혜주로 부각이 됐었던 서린바이오, 특히 이제 mRNA 백신과 관련된 이제 CMO 역할이 이제 또 강조가 좀 되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거든요. 사실은 네. 7월 달에 소개해드리자마자 거의 30% 가까이 아주 단기간에 수익이 한번 났었다가 주가는 한 달 이상 지금 횡보를 좀 거쳤거든요. 네. 최근에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종목 상담 시간에 서린바이오 투자 포인트를 한 번 더 짚어드렸었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상당히 지금 강하게 주가가 급등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린바이오뿐만 아니라 뭐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가 16만 2천 원대에 공략을 했거든요. 네. 지금 거의 120% 가까이 지금 수익이 나고 있어요. 아이고 배 아파 진짜. 근데 이 종목을 뭐 매일 리뷰를 해봤자 의미가 없는 게 네. 사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도 지금 20% 넘게 급등을 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가담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그쵸?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 금요일 날 영민한 프로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ST팜이 이제 또 mRNA 항암 이제 시장에 항암제 시장에서 신 이제 mRNA 백신 기술을 바탕으로 항암제 시장에 진출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장 초반에 또 거의 한 5% 가까이 상승을 하기도 했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후속주로 말씀드렸던 뭐 유바이오로직스라든지 그다음에 올릭스도 오늘 장 초반에 거의 한 8% 가까이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오늘 지금 말씀드렸던 이 종목들이 거의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 상승하고 있는 눈에 띄는 종목들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역시나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쪽으로 수급이 지금 그래도 좀 살아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린바이오 오늘 무슨 상한가까지 치달으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지금 접근하기는 조금 위험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 SK이노베이션 이야기도 좀 해보고 네. 싶어요. 우선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오늘 많이 빠지고 있고 SK이노베이션 역시 분할 이슈 나오고 나서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네. 제가 SK이노베이션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24만 이제 8,500원짜리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한 2% 정도 약세이기는 해요. 오늘 시장이 생각보다 좀 많이 빠지는 이유, 특히 코스닥 시장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첨보라는 종목 리뷰를 해드리면서 주가는 신고가를 쳤으나 많이 올라온 종목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또 상당히 낙폭이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익절 가격 23만 8천 원 말씀드렸잖아요. 익절 가격을 좀 잘 잡아놓고 첨보뿐만 아니라 뭐 LNF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런 2차전지 소재 기업들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는 걸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네. 오늘 요 2차전지 양극재, 음극재, 뭐 첨가재 이런 2차전지 소재 기업들 주가가 이제 빠지면서 특히나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라든지 이런 기업들 시가총액이 워낙 크잖아요. 에코프로 네. BM은 뭐 6조가 넘어가고 LNF도 지금 4조가 넘는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빠지니까 일단은 시장이 이제 낙폭이 조금 커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2차전지 소재 종목들하고 다른 섹터 종목들은 좀 구분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은 워낙 많이 오른 자리에서 지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섹터는 시장이 빠지니까 지금 같이 좀 휩쓸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없지 않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아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적당히 가격 조정이 좀 진행이 된 종목이라면 공포에 휩쓸려서 투매에 동참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조정을 먼저 받은 종목들은 이제부터 반등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리뷰까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네. 또 새로운 종목 소개 들어봐야 되잖아요. 네. 그 전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문자 상담 한 분만 도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6685님이 삼성전자를 78,712원 50%나 보유하고 계신데요. 아마 물타기를 많이 하신 네. 것 같은데 힘 좀 주세요 이렇게 네. 주셨어요. 힘을 좀 드릴게요. 네. 빠질 때까지는 이제 다 빠졌다. 오. 저는 강력 보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 네. 사실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워낙 좀 시끄러웠잖아요.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는 구간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오늘 뭐 강하게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사실이지만 저점 회복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지난주에 지나치게 과도한 우려 때문에 디램 가격 하락에 대한 여파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네. 사실 지나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반도체 여파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 나타나고 있잖아요. 중국의 네. 경제 지표들이 좀 안 좋아지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은 전반적으로 이 경기 둔화에 대한 리스크를 이미 선반영시켰다. 가격 조정이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업황이고 뭐고 다 떠나서 지나치게 과도하게 하락했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서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당연히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1차적인 이제 기술적인 반등 목표치는 79,000원에서 8만 원, 중장기적으로는 95,000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도 지금 매수가보다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언급해 주신 만큼 마음 편하게 보유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이렇게 문자 상담 도와드렸고 대망의 오늘 원샷 원킬 종목 들어가 볼게요. 네, 저희가 아까, 네, 프로그램이 이제 개편이 되고 나서 네. 원래 원샷 원킬 종목인데 종목을 2개씩 얘기했잖아요. 네네. 이제 오늘은 이제 명실상부하게 이제 한 종목만 딱 얘기를 해드릴 더 거니까. 심혈을 기울이셔야 돼요. 당연하죠. 그래서 오늘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면 제가 어떤 섹터의 종목을 준비해왔는지 아마 예상이 어느 정도 좀 될 거예요. 제약바이오. 그렇죠. 맞죠? 지금 제약바이오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덜 빠지고 있고 그나마 이쪽이 좀 관심이 있다라는 걸 계속 제가 여러분들께 주시시켜드린 이유가 네.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어쨌든 제약바이오 종목을 하나 공략을 좀 해드릴 텐데 좋습니다. 워낙 바닥까지 지금 많이 빠져있는 종목이라서 편안하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31만 4천원 현재가로 녹십자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앞서 제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얘기도 우리가 잠깐 나눴고요.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얘기도 나눴었고 이 두 종목이 지금 워낙 잘 나가고 있잖아요. 네. 이 회사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바이오 이제 CMO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녹십자도 이제 그럴 만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녹십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전문 의약품 신약 개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독감 백신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사과 백신. 사실 독감 백신도 또 유형이 4가지가 있잖아요. 그 사과 백신을 모두 다 생산하는 기업이 바로 녹십자거든요. 우리나라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기업도 이 사과 백신을 같이 생산을 했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어떤 생산 설비들을 그쪽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독감 백신 생산은 더 이상 하질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녹십자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으로 이제 수출을 할 때도 오히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 독감 백신 시장을 포기한 거에 대한 반사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다. 상반기 때 녹십자 실적이 되게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네. 3분기 때부터 독감 백신 출하가 시작된다라는 걸 감안하면은 하반기 때 실적이 아주 빠르게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녹십자고요.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요 독감 백신 이슈 때문이 아니라 다른 2가지 이슈 때문에 첫 번째는 개발하고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 최근에 이제 긍정적인 호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중국에서 이제 지난주에 바로 혈우병 치료제 사용 승인을 획득을 하면서 사용 승인이라는 건 여러분 임상이 다 끝나고 나서 시판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내년 상반기 때부터 이제 혈우병 치료제를 중국 시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를 이제 시작할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실적에 상당히 좀 큰 보탬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최근에 네. 이제 유럽의학청 EMA라고 하죠. 유럽의학청에서는 지속형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희귀질환 치료제로도 등록이 좀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마 면역 치료제 원래 녹십자는 이 면역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좀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감안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코로나19 백신 CMO 원래 작년에 여러분들이 SK케미칼 뭐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녹십자 이런 기업들이 CMO 관련된 기업으로 주목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근데 네. SK케미칼의 이제 자회사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녹십자만 아직도 주가가 지금 이렇게 소외돼가지고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헤매고 있는 이유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반기 때 실적이 조금 부진했다라는 것도 좀 있지만 결국에는 이 CMO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컸었는데 네. CMO 수주를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이제 실망 매물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좀 무너져 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다만 이제 CPI하고 공식적으로 한 5억 도즈 분량의 위탁 생산 계약이 체결된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국내 모더나 이제 백신 위탁 생산 가능성 확대 가능성이 좀 더 커졌잖아요. 결국 모더나의 유통을 담당하는 회사는 또 녹십자일 수밖에 없고 이것도 역시나 모더나와 계약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향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생산기지 설립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주에 캐나다에 공장을 설립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마도 우리나라의 자체 공장 내지는
합작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생산량을 좀 늘리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가능성이 높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미 DP 부분에서 수주를 좀 하긴 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 쪽으로도 수주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관점에서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으로 녹십자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가격 전략 정리를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1만 4천 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일단 40만 원 정도 한번 보도록 하고 손절 가격은 28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샷 원킬 종목은 녹십자였습니다. 네. 사실 작년 하반기에 녹십자 너무 잘 갔잖아요. 올해 그러니까요. 초까지도 다시 한번 슈팅을 날릴 수 있는 시점이 오길 제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까지 첫 번째 종목 이렇게 만나봤고요. 하나 종목이죠? 네, 마지막 한 가지 종목이었습니다. 종목, 네, 한 가지 종목 만나봤고요. 매니저님 오늘 무료 방송 계획 있다고 들었어요. 좀 네. 구체적으로 어떤 무료 방송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개편을 통해서 이제 종목도 네. 한 종목만 말씀드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 너무 많은데 시간은 또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맞아요. 말을 되게 지금 빨리 했잖아요. 마치 래퍼처럼 지금 제가 떠들고 있는데 못다한 얘기 제가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 시간에 지금 시장에 대한 얘기라든지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얘기들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오후 4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